자, 2차 방정식 판별식.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진짜 2차 방정식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에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우리가 중3 때 했던 근해 공식을 활용하며 사실 좀 식이 복잡해서 그렇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로 중3 때랑은 좀 다르게 고1 때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좀 나와. 일단 판별식을 이제 이용하는 근의 판별 여기는 이제 부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이제 알아보겠다는 건데 근의 형태를 좀 알아보겠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 까지는 역시 이제 중3 때도 다루는 표현들인데 이제 우리가 중3 때보다 이제 우리는 허근이라는 허수를 알기 때문에 근 중에서도 이제 허근에 대해서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라고 이제 부르는 식을 하나 정의를 할 건데 이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근의 공식에서 여기 루트 안에 부분을 나와가지고 이거를 판별식이라 하고 이름을 판별식이라 하고 이제 기호로는 보통 대문자 D로 많이 나타낸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판별식 어떤 근을 판별해 줄 수 있는 식인데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근을 판별을 해주거든. 이 판별식의 값의 부호에 따라서 그러면 왜 그게 왜 그러한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중근 허근이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얘가 이제 2차 방정식 안에서의 어떤 그 식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안에서의 역할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 우리가 이게 근해 공식이고 이거를 이렇게 두 개의 근으로 나타내 보면 한 번은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가 되고 또 다른 한 근은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서 여기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게 한 번은 위에 거 플러스, 한 번은 아래 거 마이너스가 된다는 의미로 저렇게 이제 두 개를 하나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저걸 따로 적어 보면 이렇게 근이 하나, 이렇게 근이 하나 두 개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근의 차이는 딱 하나거든. 이 두 근의 차이는 다른 거는 똑같고, 다른 거는 똑같고, 여기 루트 앞에 있는 이 부호에서 딱 차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저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가지게 되면서 이 값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빼기 4ac가 0이라면 그지? 얘가 만약 0이라면 그러면 이 두 숫자의 차이가 안 생기는 거야. 차이가 없어지는 거야. 그지? 왜냐면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0은 0이니까 그치? 0은 부호를 갖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치? 플러스 0, 마이너스 0, 이런 게, 그치? 의미가 없어서, 뭐 0은 0이지. 그래서 이 두 숫자가, 근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었던 두 개가 차이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서 두 근이 같아지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중근이라 그랬죠. 그죠? 중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가 이제, 이 비제곱 빼기 사이의 C가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 아니야. 판별식, 그지? 판별식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그 판별식의 값이 음수라면 루트 안이 음수란 소리니까 요 근이 허근이 된다. 그지? 허수가 된다. 루트 안이 음수면 허수가 된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뭐 과정은 이유는 그러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결론을 좀 기억할게. b제곱 빼기 4ac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판별식이라 하고 대문자 D로 앞으로 쓸 거다. 그리고 그 D의 값에 D는 0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보는데 D가 3이냐 5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D가 0보다 크면 그는 두 개고 두 실근이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D가 마이너스 3이 나오면 그때 D가 음수면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3이든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든 D가 음수면 허근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리고 D가 0일 때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근데 두 근의 차이가 없어져서 근이 같아진다, 중근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해서, 이거 두 가지 중, 그 두 가지를 합해서 그냥 실근.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러면 0보다 크다 해야 돼. 그냥 실근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근의 공식이 여기 그 뭐야 이거 1차원 계수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뭐 짝수식을 근의 공식에서 따로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판별식도 이제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4분의 d라고 해서 요걸 쓰기도 합니다. 요걸 쓰기도 하니까 이걸 쓰면 계산이 훨씬 좀 그지 뭐 겨우 4 하나 없는 정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 계산이 훨씬 좀 간단해지거든. 요거를 좀 잘 활용하면 계산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어. 이제 이 결론은 꼭 기억하고 이제 한번 보자. 옆에 그 유형 1번, 대표 유형 1번 되어 있는 거 먼저 보자. 근의 판별. 자, 갖도록 하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두 허근 이런 말이 있으면 우리는 판별식을 쓸 거야. 판별식을. 자, 그럼 판별식을 쓰려면 근의 공식처럼 제곱의 개수 1, 그리고 여기 1차항 개수가 요만큼 1차항 개수거든. 그지? 그리고 C, 상수항은 요거 전체입니다. 항상 이런 거는 괄호 있는 거라고 당연히 생각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A가 1이고 요만큼이 B고 요 괄호 요거 전체가 C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쓸 건데 여기가 짝수잖아. 그지? 일체한 개수가 짝수면 그 4분의 D라고 부르는 식이 하나 있거든. 그지? 네. 요거 근의 공식에서 짝수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B반 풀마루트 B반의 제곱 AC 이렇게 생겼잖아. 얘가 결국은 판별식의 4분의 1배라서 4분의 D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B 프라임이 B의 반이었으니까 1차식이 1차항 개수가 짝수면 여기서도 이렇게 반을 나누면 요 2가 떨어지면서 요 괄호만 남겠지. 그래서 1차항 개수 반의 제곱 빼기 AC 4AC가 아니고 그냥 A 곱하기 괄호치고 K제곱 더하기 3K 요게 판별식이고 얘를 계산을 좀 해놓을까 그지?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 그리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3K라서 일단 판별식 자체는 K 더하기 4야. 자, 그러면 일단 해놓고 만약에 그지? 이제 차차히 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판별식이 지금 판별식 계산을 해놓으니까 K 더하기 4라고 판별식이 나왔었잖아. 그치? 요게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커야 된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고 중근이면 역시 판별식 계산한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 정리를 해놨으니 이게 중근이면 0이다. K는 마이너스 4고 허근이면 0보다 작다. 그러니까 K 더하기 4가 다른 게 아니고 요 4분의 D를 내가 요 공식 그대로 4분의 D를 계산을 한 거야. 그지? 그렇게 해서 나온 거니까 요거는 뭐 그지? 그렇게 바로 쓰면 되겠죠. 1차 분식만 풀면 되지. 자, 그래서 뭐 그냥 그는 이렇게 그지 이런 조건을 주고 하라 그러면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판별식만 정확하게 계산만 정확하게 해내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중근이면 0, 서로 다른 두 합은 0보다 작다. 저 계산만 해주면 돼. 이제 1번, 이제 2번, 이제 3번. 자, 이제 3번은 요거 또 이 말 나오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요 표현 참, 요 K 값에 관계없이 요 말 참 자주 나오는데, 일단 중근을 가져야 하니까, 그지? 먼저 판별식 계산을 하세요. 이제 판별식 계산을 먼저 해. 여기에서 짝수니까 4분의 D가 중근이야. 이게 0이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이를 했으니까 요 식을 K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 K 있는 것과 K 없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식을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보일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 자, 요것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게 2차식이 이거는 2차식이지 지금 등호도 없고 2차 방정식이 아니고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래. 그러면 요거를 방정식으로 만들어 보면 그지? 요 완전 제곱식이 되면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완전 제곱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지? 이게 만약에 지금 는이 없어서 방정식이 아니지만 얘가 방정식이라고 두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완전 제곱식은 중근과 같은 의미가 돼. 그러지 않을까, 그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그지? 괄호가 똑같은 괄호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 말은 각각의 괄호에서 해가 하나씩 나올 건데 그게 괄호가 똑같다면 근이 겹치는 중근이 될 거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그게 이제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판별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1이고 b고 요거만큼 전체가 c야, 그지? 그래서 b제곱 빼기 4ac 즉 판별식 b제곱 빼기 4ac는 b제곱 빼기 4a 자 c 마이너스 k 플러스 이거 조심하고 그래서 이걸 일단 정리를 좀 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4k 마이너스 8 계산 마저 해놓고 그치? 근데 이게 이제 판별식 계산 결과인데 그게 결국 완전 제곱식이 되란 건 결국 중근을 가지라는 의미였으니까는 0이다. 요거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다. 그지? 그래서 K는 1 또는 마이너스 7이다. 모두 구하랬으니까 둘 다 적어주면 되겠네. 그지? 응.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이 중근과 방정식 입장에서는 중근과 같은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좀 지우고 밑에 유제 문제 한번 볼까? 여기 또 나오네, 그지? 계획값에 관계없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알겠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와. 뭐냐면 근각계수 관계. 그러니까 이게 고1 때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의 새로운 개념이 거의 딱 두 개인데 중3 때 나왔던 거 말고 딱 두 개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판별식 그리고 또 하나가 근각계수 관계. 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수라고 부르는 거는 그 식에서 있는 x 문자에 곱해져 있는 숫자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수라 하잖아. 그것과 근과의 어떤 관계가 진짜 말 그대로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관계가 아니고 두 근의 이제 합과 곱, 두 근의 합과 곱을 근의 합과 곱을 이제 근의 합이니까 근을 구해서 더하고 근의 곱이니까 구해서 곱해도 되지만 그것도 되지만 이제 계수들을 이용을 하면 굳이 근을 구하지 않더라 그래도 바로 합곱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정리, 그런 관계를 나타낸 정리입니다. 보자. 유도 과정은 어렵지가 않아. 유도 과정은 어렵지가 않은 게 왜냐면 이제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우리가 이렇게 두자. 근의 공식을 우리는 알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 그냥 할게. 그지? 이런 식으로, 그지? 근의 공식을 쓸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루트 d 말고 b제곱 빼기 4ac를 쓰자. 그래야 계산이 되겠네. 소리. 그 알파가 플러스고, 그럼 베타를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라고 하자. 그죠? 이렇게 두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제 두 분의 합이, 어, 이건 안 써도 됩니다. 참, 그지? 이거는 그냥 밑에 다 있네. 내가 쓰려고 보니까 밑에 다 있네. 두 분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이게 그지? 2a로 통분이 돼 있네, 둘 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더하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4ac. 그러니까 이게 루트 그대로 날라가잖아.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2b라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두 분의 합이 나온다는 거고 음. 두 분의 곱도
한번 곱해봐. 이거 곱해보면, 요걸로 하자. 그지? 곱해보면,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그지? 여기서 이제 분모끼리 곱하면 당연히 4a 제곱이 되는데, 여기 분자를 곱할 때 이게 합차 공식을 떠올릴 수 있거든. 마이너스 b 똑같고, 여기, 그리고 루트 이 부분 똑같고. 그래서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루트 분의 제곱을 계산을 하면, 그지? 이 분자 계산만 조금 해보면 이 제곱이랑 루트가 없어지면서 분자가 이렇게 되거든. 루트 안에 게 이렇게 쏙 남고 b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4ac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약분하면 곱이 이렇게 되더라. a분의 c.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의 곱은 a분의 이제 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이고 두 분의 합은 역시 제곱의 개수분의 1차항 개수의 마이너스가 되더라. 뭐 그래서 이건데 이 유도 과정도 뭐 한번 해볼 만한데 일단 이것도 결과를 잘 써먹어야 됩니다.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두 분의 합, 이게 두 분의 곱이란 거거든. 지금 여기서 1번은 두 분의 합은 제일 앞에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이것분의 이거 a분의 b 1번에서 2분의 곱은 역시 분모 1분의 상수항 4. 그러니까 여기가 합이고 여기가 곱이 된다. 근데 합은 부호가 바뀐다. 요거만 좀 유의합시다. 자, 4번 하나만 더 해보면 4번은 a, b, c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자, 합은 마이너스 있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5고 약분되죠. 이거 암산되면 암산하는 게 맞아. 그냥 내가 이거 그냥 처음이다 생각하고 한번 적어보는 건데 암산되면 암산하는 게 맞아.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 2죠. 그지? 곱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이제 6이니까 마이너스 2인데 암산이 되면 암산을 하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합에서는 부호가 바뀐다. 그거만 좀 유의하자. 자, 여기는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떤 알파랑 베타, 두근 알파랑 베타 사이의 어떤 식을 찾고, 어떤 식의 값을 찾고, 그리고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유형이 많이 나오거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알파, 베타가 쉽게 인수분해를 해서 구할 수 있는 형태면 그냥 구해서 하면 되는데 아마 그러진 않을 거야.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쓰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근과 계수 관계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자,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빼면 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말 그대로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이니까 이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놓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라서 5고요. 알파 베타는 곱은 두 분의 곱은 부호 변환 없이 제곱의 개수분의 상수항 3이죠. 그러니까 합과 곱은 플러스랑 곱한 건 알 수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요거는 25,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자, 세제곱의 합도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오니까 5의 세제곱 125 3 곱하기 알파 베타 3 곱하기 5. 자, 125 빼기 45니까 80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3번은 통분해보면 이거 알파 베타분의 그지? 베타 제곱 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을 앞에 쓰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두분의 곱 3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빼면 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공식도 있었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더해도 돼.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치? 우리가 지금 여기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할 때는 두 분의 합이 나온단 말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를 이용하는 식보다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이용하는 식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로 계산이 되니까 그게 더 편할 거야.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도 구할 수 있지만, 그지? 근데 뭐 굳이 뭐 그걸 구해서 하느니 플러스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은 훨씬 음, 직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3하고 이게 5의 제곱 2 곱하기 3 그래서 3분의 19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찾아놓고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아니까 곱셈 공식을 잘 선택해서 그리고 외울 건 좀 외우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지? 자, 그리고 지우고 자, 봐봐. 이거 유제 2번. 자, 이거 유제 1번에 이거는 전개해서 하면 돼. 전개해서 하면 되고 유제 2번. 자,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 그냥 4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2, 2잖아.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해도 돼. 얘를 싹싹 전개 다 해가지고,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해도 되고. 근데 이게, 근을 알려주면 대입을 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 두 개는 근과 계수 관계로 우리가 얻어낸 결과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근은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 이게 0이기도 하고 이게 0이기도 하거든. 어. 이것 두 개를 이용을 하면은 이것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2잖아. 얘네들이 이항이 되면 그치?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자, 그리고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미정 계수를 구하는 뭐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근과 계수 관계를 이리저리 계속 사용하면 얻을 수 있다. 자, 일단,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하래.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일단 적어 놓자. 요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고 조금 바로 할게. 알파 곱하기 베타는 1분의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 항상 합에는 마이너스 붙는다는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또 요거의 두부는 이거 색깔 좀 바꿔서 가볼까? 요거의 두부는 요거라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x는 마이너스 a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5다.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지 않을까, 그제? 그러니까 원래 방정식의 두 근이 처음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5인데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인데 뒤에 조금 더 읽어보니까 두 번째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니까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5니까 결국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것과 이거란 소리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또 써. 자, 두 근의 합 두 근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5니까 이거를 더하면
여기에서 근각계수 관계를 쓰면 이것분의 이거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3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2분의 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5가 2분의 곱 여기서 2분의 곱 1분의 b가 돼. 그래서 2분의 곱 b.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면 자 이거 첫 번째 식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8이다 하면 되겠고 이리저리 이항하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식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5a죠. 5a가 b니까 a가 마이너스 8이었으니 b는 마이너스 40이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네. 그러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계속 쓰면 돼. 그죠? 첫 번째 식에서도 쓰고 두 번째 식에서도 쓰고 그렇게 계속 해주면 됩니다. 이게 조금 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없어 보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보면 이게 되겠다 싶으면 넘어가도 되고 조금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 번만 더 같이 보자. 원래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그지?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 정도 식을 세울 수 있고 그지?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이잖아. 근데 그게 여기서 한번 언급이 또 있어. 그래서 요 두 번째 요 방정식은 두 분이 알파 더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a고 알파 곱하기 베타 즉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라. 요 방정식의 두 분이 이거랑 이거다. 그러면 이것 두 개를 그것 두 개를 더하면 두 분의 합 1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 두 분의 곱 두 개를 곱하면 a분의 c 1분의 플러스 b b가 돼.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8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5a가 b란 소리니 b는 42고 마이너스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밑에 유형 하나만 더 보면 여기 좀 지우고 밑에 유형 하나 더 보면 자 이번에는 두 분의 차이가 오라고 어떤 조건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차이가 오니까 그지? 보통 두 분을 우리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두는데 근데 이번엔 이렇게 둬도 되지 않을까? 알파랑 차이가 오니까 다른 하나는 그것보다 5만큼 크다 혹은 5만큼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안생이 크다 하자. 두 분의 차이가 5만큼이라면 두 분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라고 두 분을 둘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또 근각계수 관계를 쓰는 겁니다. 자, 두 분의 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이것과 이거를 더해야 되니까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를 더하면 그러면 두 분의 합이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옆에 있고 a분의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여기서 요 마이너스 요만큼이 b지 지금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식을 정리를 좀 하면 알파 더하기 5니까 2알파 플러스 5가 자 이거 분모 1 생략하고 마이너스 정리하면 2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고 자 두 분의 곱이니까 말 그대로 알파와 알파 플러스 5 두 근이 이거 두 개가 근이니까 알파랑 알파 플러스 5가 근이니까 그 두 개를 곱하면 그게 근과 계수 관계 a분의 c 1분의 6k 그래서 이것도 전개를 좀 하면 알파 제곱 5알파가 그지? 알파 제곱 5알파가 분모 1 떼고 6k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자 위에서 이제 k를 그지? 한번 이렇게 쭉 소거를 해볼까? 위에가 2k니까 1이 넘어가면 자 이거를 기억식이라고 하면 기억식을 2알파 1이 넘어갑시다. 플러스 4는 2k 그래서 k는
알파 플러스 2. 2를 나눈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여기다 넣자. 위에 식에다가. 니은식에다가 넣으면, 그래서 니은식은 알파 제곱 더하기 5알파가 6k잖아. 그지? 얘가 k 자리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6 알파 플러스 2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5알파 마이너스 6알파 넘어오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는 0. 3, 4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죠. 알파는 4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 K였잖아, 그지? 그러면 K는 알파 플러스 2였으니까 K는 알파 플러스 2였으니 알파가 4면 K는 6일 거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K는 마이너스 1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근의 차이가 5라는 거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둬서 어떤 식 하나를 더 만들기보단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알파랑 알파 플러스 5라고 둬버리자. 그러면 두근의 합이 말 그대로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를 더하게 되고 두근의 곱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5를 곱하게 되고 그러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고 그지? A, B, C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 성질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그 개념인데 근을 한번 만들어 볼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이게 완전히 그 방향이 지금 거꾸로인데 이제 방정식을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을 줄 테니 그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거는 하나 여기다가 조금 적어 놓자. 여기다가 밑에도 있겠지만 손으로 한번 적어보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자 2차 방정식을 세울 거니까 x 다시 지우고 자 x 제곱 그 다음에 봐봐 그 우리 합에는 근과 계수 관계에서 합에서는 합구할 때 앞에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거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그리고 곱하기 x. x제곱 마이너스 합 x. 합에는 부호 바뀌니까 마이너스 합 그리고 플러스 두근의 곱. 그러니까 결국 방정식을 세우려면 뭐랑 뭐가 필요하냐면 두근을 알아도 되지만 그 두근을 만약에 알면 그 두근을 더하고 두근을 곱한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먼저 구해놓고 들어가면 돼. 그리고 방정식이니까 는 0까지 붙여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제곱의 개수에 대한 힌트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제곱의 개수를 뭐 얼마라고 알려주면 일단 이렇게 식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식을 통 크게 가로로 묶어서 제곱의 개수를 앞에다가 탁 곱해주면 돼. 당연히 전개는 하고 마무리, 그 답은 그치, 마무리 지어야겠지. 이 형태를 우리는 계속 좀 손에 익혀놓고, 손에 좀 익혀놓고, 이제 풀이를 할 거다.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필요해. 합과 곱이 필요해. 자, 1번.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자, 봐봐. 이것과 이게 근이잖아. 그지? 그러면 1번에서는 저 거듭 말하지만 2차 방정식을 세우려면 두근의 합이 필요하고 두근의 곱이 필요한데 그러면 두근의 합이라 함은 이것과 이거를 더하란 거거든. 이것과 이게 두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가 두근이니까 이것 둘을 더한 게 필요하고 곱은 이것과 이게 곱이니까 이것 두 개를 곱한 게 말 그대로 두근의 곱인 거야. 이 두 가지 값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둘 다 알 수 있다. 왜냐면 원래 어떤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8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4거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8이고, 그러니까 얘가 8이고, 얘가 4인 거야. 그것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당연히 10이고, 얘가 8이고, 얘가 4였으니까, 곱했으니까 32고. 그래서 이제 합곱이 나왔으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워보면, 이제 식을 세운단 말이 요거를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x, 플러스 곱는 0. 이렇게씩 세우고, 문제를 봐. 그 다음에 제곱의 개수가 1이랬으니, 여기가 이제 곱하기 1을 할 거니까 곱하기 1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생략할 수 있는 숫자니 이대로 결론을 지으면 되겠네. 그지? 답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역시 2번도 봐. 2번도 다른 게 아니고 일단 얘랑 얘가 근이라면 두근의 합, 저것과 저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합이 말 그대로 두근의 합이고, 그러면 두근의 곱은 그것들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라. 이게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고, 알파 베타가 원래는 이방정식의 끈이었으니까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은 이방정식에서 두근의 곱은 4였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8이었으니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방정식의 합은 2가 된다. 그지? 우리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놈이 필요하니, 그거 두 개를 더하면, 통분하면, 분모 분자는 각각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으니 이렇게 되고, 두근의 곱은, 여기서 말하는 두근의 곱이라 하면 우리는 요거 두 개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을 거니까, 요 방정식의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지. 왜냐면 두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하자고 했으니. 그러면 알파 베타가 4니까 알파 베타 4니까 이게 4분의 1이네. 자, 그러면 합이 곱이 4분의 1이니까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 이거 식을 만든단 말은 이걸 할 거야.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는 0. 이러면 끝. 근데 제곱의 개수가 4라잖아. 그러면 여기를 괄호를 탁 쳐서 4를 곱해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제 곱하기 4를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세울 거면 다른 게 아니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필요하다. 그러면 두근이 뭔지 확실히 파악을 하고 이것 두 개가 근이더라 그러면 이것 두 개의 합과 이것 둘의 곱을 계산을 해서 그지? 식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거는. 자, 밑에 유제를 좀 보면 자, 유제 6번 문제 한번 봐보. 유제 6번. 자, 그러니까 이것 조심해야 돼. 여기서 이것 두 개가 근이고, 근이랬으니 근이고, 제곱의 개수가 6인 2차 방정식이 이렇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이만큼만 보고 식을 세워. 알지? 이만큼만 보고 식을 세우라는 게 근이 이것 두 개잖아. 그러면 두 근의 합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거 이제 계산하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알파 곱은 1이다 그지? 그러니까 합만 그거 통분해서 잘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을 수 있잖아. 이 두 가지 값을 이용을 하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이 통분한 값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곱의 개수가 6이고 합이 이렇고 곱이 1인 방정식을 먼저 세워.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1이니까 그리고 6을 다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 돼. 이거는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고 이제 7번 합이 10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인 두 수. 그러면 합과 곱을 알려주니까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요거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그게 바로 두 수가 될 텐데 요게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근해 공식 쓰면 되지. 그지? 근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근해 공식을 쓰면 숫자 두 개 나오잖아. 그지? 그게 바로 답이 돼. 그런 식으로 이제 7번은 한번 그치, 식을 만들어서 그치, 2차 방정식을 먼저 만들고 그 2차 방정식을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을 쓰든 풀어낸다. 그 방향으로 풀이를 마무리해보고 그러니까 2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인수분해는 뭐 하면 되지. 우리가 늘 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도 좀 억지로 할 수 있거든. 그게 이제 근을 이용을 하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딱 봐도 6이면은 뭐 2, 3 안 되잖아. 그지? 1, 6, 4 안 되잖아.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되게 억지스럽게 좀 해볼 거다. 한번 봅시다. 봐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생각을 좀 거꾸로 가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x 두근이 1이랑 두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근이 1이랑 마이너스 3인 2차 방정식이라면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었을까? 1이라는 근이 나오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식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라는 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의 인수를 가졌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가 근이 되려면 이것 둘이 곱한 게 0이다라는 형태의 2차 방정식이었지 않았을까. 이제 제곱의 개수는 이제 뭐 얼마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이제 이러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자. 요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방정식의 해를 찾아냈었으니 이제는 거꾸로 만약에 방정식의 해를 안다면 그지?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를 우리는 유추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방정식의 해는 꼭 인수분해를 해서만 구하는 건 아니고 아주 강력한 공식인 근의 공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방정식의 해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굳이 인수분해 안 해도 바로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방정식이 있으면 어떤 2차식을 는 0이라고 해서 방정식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근을 구할 수 있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그러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이 되기 위한 인수분해의 형태로 한번 찾아 나가 보자. 그래서 2차식을 보면 는영이라고 가정해서 2차 방정식으로 좀 받아들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근을 먼저 구해버리고 그러면 이게 근이 되기 위해서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겠나. 그치? 그런 형태로 한번 그 과정으로 인수분해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일단 는영이라고 보고 인수분해를 먼저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먼저 구해. 짝수식이니까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의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게 x는 분모 1 떼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거든. 그지? 루트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i.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의 근을 의미하잖아. x는 한 번은 2 플러스 루트 2i, 한 번은 2 마이너스 루트 2i. 그럼 봐봐. 얘랑 얘가 근이니까 얘가 근이 되기 위해서는
얘네가 다 이항, 왼쪽으로, x쪽으로 이항한다 이항된다 생각해.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i 라는 인수가 하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근이 되기 위해서는 또 얘도 x쪽으로 다 이항된다 생각하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겠나. 음. 그러니까 일단 2차식을 보고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그게 0이 될 만한 근을 먼저 구해버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근이 되려면 이제 그 근들을 다 왼쪽으로 x쪽으로 이항을 해서 음, 이런 1차식 두 개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완전 끼워 맞추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얘는 이제 앞에 2가 있어서 이 마지막에 이 2를 어떻게 할지 하나만 보게. 일단 또 해. x는 이번에도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의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이거 제곱 그치 b반의 제곱 빼기 ac 플러스 16. 그래서 이게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 2 루트 5 이렇게 되면 이게 분모 분자에 그치, 다 이렇게 2가 이렇게 보이니까 2를 나누면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러면 이것도 이제 두 개의 근을 의미하잖아.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자, 얘가 근이 되려면 또 이렇게 다 넘어간다 생각하면 되거든. x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 루트 5 넘어가서 마이너스 루트 5 x 얘도 이제 얘가 근이 되려면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를 찾을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원래식의 제곱의 개수가 2잖아. 그러면 제일 바깥에 2를 하나 딱 붙여주면 돼. 그냥 뭐 전개하고 하고 하면 전개하면 다시 인수분해가 풀려버리니까 이렇게만 딱 하면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거든.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약간 이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뭔 소리냐. 그지? 안 되는 건데 좀 억지스럽게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먼저 근을 구한 다음에 그 근이 되기 위한 그런 근을 갖기 위한 인수를 억지스럽지만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봐. 약간 그런 의미로 요 조건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켤레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2차 방정식이 끝이 난다. 자, 마지막 거 보자. 자, 켤레근은 조금 이거는 약간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뭐 개념이라면 개념이고 문제 푸는 요령이라면 요령인데 한번 보면 이 켤레라는 게 우리 켤레 복소수에서도 접했고 그리고 뭐 신발 한 켤레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뭐 어떤 짝을 의미하는 의미로 짝을 나타내는 의미로 켤레라는 뜻이 많이 쓰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근이 이거면 다른 한근은 켤레 복소수처럼 이 마이너스 i가 되지 않냐는가. 왜냐면 또 근의 공식을 한번 생각해봐.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판별식 루트 아니 판별식이랬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 이렇게 그냥 좀 간단히 쓰면 이게 결국은 이게 두 개로 나타내진 의미 두 개가 됐던 이유는 루트 앞의 부호 차이 때문에 두 개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는 루트가 없잖아. 근데 루트는 그지 i로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겠죠. 그죠?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가 이제 루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호다. 그래서 저게 이제 2 플러스 i가 하나의 근이었다면 다른 차이가 아니고 루트 앞에서 이렇게 부호 차이로 근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2 마이너스 i지 않았겠냐. 이렇게 좀 추측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게 그치 여기서 전제로 봐야 될 게 이거가 있어야 돼.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2차 방정식의 개수라고 부르지 우리 그 근의 공식에서 ABC라고 말하는 여기 1과
여기에서는 지금 B가 A고 C가 B인데, 그지? 요놈들이 전부 실수여야 요 허근에 대한 켤레근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근이 5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다른 한 근은 5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여기가 그지 근이 지금 루트니까 그럴 때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루트의 반대가 유리수고, 또 사실 여기에서 허수의 반대가 실수잖아. 그러니까 허근에 대해서 켤레근이 성립하려면 허수의 반대 개념인 실수라는 조건이 계수에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요 근에 루트가 있단 말은 요게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니까, 그지? 이런 무리수인 근에 대해서 켤레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수들이 무리수에 반대되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켤레근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실수라는 혹은 뭐 유리수라는 이런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방법 없어. 대입해야 돼. 대입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한 근이 2 플러스 i일 때 다른 한 근을 2 마이너스 i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지금 이번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이제 허근에 대해서 켤레근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음, 이 계수들이 실수라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거는 켤레근 바로 써서 해도 된다. 그럼 켤레근을 써서 해도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두 근을 이제 알잖아. 분명히 문제는 하나의 근만 알려줬지만 우리는 그지? 또 다른 근 하나를 유추해냈고, 그러면 이제 이 두 근의 합 2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가 두 근의 합이 바로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리하면 i 소거 되면서 4는 분모 1은 없으니까 4는 마이너스 a다. 즉 a는 마이너스 4고, 그러면 두근의 곱은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를 말 그대로 곱하는 게 두근의 곱이잖아. 두근이 저거 두 개니까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1이고 c가 곧 b니까, 그래서 요것도 이제 요거 곱하는 거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요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아. 그게 곧 b더라. 그래서 b는 5고. 그지? 이거 켤레복소수의 곱은 그거 하는 거 있지, 그지? 어, a 플러스 그러니까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이건 합차 공식으로 쉽게 유도가 가능하니까 한번 보고. 근데 이게 답이 아니네. 또 풀라 그러네. 풀어야지. x 제곱 b가 5니까 플러스 10x a가 마이너스 4는 0을 풀래. 인수분해 안 돼. 근해 공식 쓰면 되지. x는 짝수고, 그러니까 1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는 뭐가 있나? 자, 밑에 문제 유제 9번 한번 봐봐. 여기 유리수라는 전제가 있지. 그니까 켤레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요거 먼저 일단 뭐 근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분모에 i가 있으면 우리가 이 꼴은 또 못 보니까 얘를 어떻게 실수한다라고 하지. 얘 먼저 정리해 놓고 해. 정리 안 하고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냥 시작할 때 한번 해놓고 하는 게 계산이 좀 편해.